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95화 시작합니다. 행복학교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아침 9시, 금요일 저녁 7시, 일요일 아침 9시,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수원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로 청취 가능합니다. 애석하게도 다시 듣기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학교는요, 새학기 준비에 바쁘죠. 학교를 옮긴 선생님, 학년과 담임이 바뀐 선생님, 새학기 교과 준비도 해야 하고요. 3월 초에 새학기를 시작하려면 지금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마도 선생님들 마음이 바쁜 시기일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번 주에는 농업연구사를 소개를 했고요. 영화는 거울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도서는 교실 속 학습 코칭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보내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 더 프레이어. 가사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첫 코너 들어갈까요? 구리 인창고 유미라 쌤이 들려주시는 직업 이야기, 세상의 모든 직업.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용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 대기업인 갤럭시를 낳은 기업이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기업을 넘어서 가장 많은 종사원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일반직에는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감사직, 세무직 등, 특정직에는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등 고용은 국가나 지자체이지만 업무의 특성은 제각각인데요. 큰 공통점이 있다면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흔히 생각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연구직에 해당하는 농업연구사 이야기를 하려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과학중점학교인데요. 자연계열 학생이 많다 보니 진로 희망에 막연하게 연구직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일반 회사는 왠지 정해진 틀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할 것 같은데 연구직이라고 하면 전공 랩실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하고 싶은 실험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판타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직장인인 걸 모릅니다. 하지만 농업연구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산업 전 분야의 일반 일자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지만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귀농귀촌으로 생산성이 높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모해야 하는 분기점으로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최근 도시에서도 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 반려동물 키우듯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개발이 농촌의 수익 창출 모델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젊어지고 스마트해진 생산 노동 인구와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 농업연구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농립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각 도별 농업기술원 등에서 신품종 개발, 친환경 재배, 바이오 에너지 등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주로 대학에서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취득한 후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농업연구사라고 해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와도 소통해야 되고 재배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 판로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요. 교육 홍보에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까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농업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지속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학교에서 교사도 수업만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학교 설명회, 각종 보고서, 교과협의회 등 학생 교육보다 다른 분야의 업무가 훨씬 많네요. 그것을 해내야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업연구사도 직장인으로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사가 되기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채용된 뒤에는 조직 구조에 따라 주어진 업무나 만나는 사람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식물을 포함한 농업에 호기심을 가지고 신품종 개발의 끈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도심에서 벗어난 생활을 꿈꾼다면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농업은 3D 업종이 아니라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뿌리 산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카를라 브루니 모델이자 가수이고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잔니 베르사체가 아꼈다고 하네요. 스프링 왈츠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로 갈까요? 교육 소식 알아봐야죠.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안녕하세요. 차원 기자님. 네, 교육언론 최한 기자 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사를 소개를 해 주시나요? 네, 신현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랑구에 네네. 있는 혁신 학교인데, 거기서 학생들이 책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어떤 책을 썼는지 제가 직접 아, 가서, 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자, 들려주시죠. 네, 제목은 마을과 함께한 신현중학교의 특별한 국어 수업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언론청 홈페이지에서 신현중학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이 학생들이 썼는데 중랑에서 자라나길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컨셉은 인터뷰집이고요. 그래서 이 신현중학교 지금 이제 졸업을 곧 하겠네요. 이 27회 졸업생들이, 졸업 이미 했겠군요. 졸업식을 이미 했겠어요. 이 27회 졸업생들이, 인터뷰집, 중랑에서 자라나기를 펴냈는데, 어떤 책이냐면, 그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31명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지도사들도 인터뷰하고, 뭐, 구의원도 인터뷰하고, 뭐 마을지원센터 활동가나 그다음에 녹색병원 뭐 임상영 원장을 비롯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인터뷰들을 쭉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만든 거냐면 이게 국어 수업의 일환으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민영 국어 선생님이 본인의 국어 수업 시간을 이 책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교생이 다 모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책을 북펀딩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이 250만 원이 그렇게 모였는데 그거를 이제 전태일 의료센터를 지금 녹색병원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아름다운 미담이 또 있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이 아니죠. 예, 지난달 13일 날 신현중학교에 직접 가서 이 전교생 중에서 여기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했던 6명 학생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소감을 들어봤는데 그 소감들이 이제 이 기사에 실려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중랑구를 되게 더 좋아하게 됐다, 더 사랑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한 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건데요. 먼저 그 김혜원 학생의 이야기인데, 자기 동네를, 중랑구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이게 그 SNS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그 서울시 구 계급도 짤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서열 계급도 이런 식으로 서울시 구별로 그 인프라나 뭐 집값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런 게 막 돌아요. 근데 이 중랑구가 항상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또 제가 사는 은평구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일 밑에 중랑구, 은평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말이 좀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마을을 직접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들도 많고, 또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우리 마을이 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또 평소에 글을 써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뭐 이렇게 긴 글을 제대로 쓸 시간들은 뭐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터뷰를 만들면서는 진짜 이 프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글에 대해서 많이 실력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읽어보니까 저도 인터뷰를 꽤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인터뷰 기사들 또 엄청 많이 썼고 또 그런 공로로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사상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 상당히 그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추천곡 그 기사에도 나오는 곡인데요. 그 우사의 챌린지라고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이게 그 하림 씨가 부른 노래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 함께 부르면서 챌린지에 참여했잖아요. 또 전태 의료센터 건립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이 노래가 시그니처 곡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고 하니까 이 노래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기 동아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다 못 들었어요. 오늘 그 뒤를 이어 들어보죠. 김민정, 김승빈, 김시연, 조윤성, 선예은, 정채윤, 김동우 학생이 준비했어요.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혹시 기대되는 활동이 있을까요?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곧 기말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재밌는 축제인 솔비 노름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 처음 왔다 보니까 솔비 노름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되게 장기자랑 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솔비 노름제는 우선 1, 2학년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그리고 1, 2교시는 동아리 연습 시간으로, 그리고 3교시부터는 쭉 솔피 노름제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연 동아리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공연 동아리에는 밴드부, 비상, 그리고 두드림,
난타부, 그리고 나서 다이나믹 플랩, 댄스 동아리, 그리고 블루실즈, 치어리딩 동아리 이렇게 여러 동아리들이 발표를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 두드림 난타 동아리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 2학년 선배들이랑 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2학년이 되면은 3학년 때 동아리가 없기도 하고 공연을 나갈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 2학년 선배들이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주셨고 되게 열심히 이끌어 나가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할 때 이제 안 되는 박자가 안 맞는 동작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때도 선배님들이 되게 천천히 잘 맞춰주시면서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연습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민정 씨는요? 무대 뒤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저는 축제를 즐긴 입장으로서 축제의 분위기를 말씀해드리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상당히 즐거워요. 그 야광 팔찌? 야광봉 같은 게 있어서 어두운데 야광봉을 다 같이 흔들면서 엄청 신나는 분위기를 맞아. 이끌어서 진짜 잊지 못한 그 분위기만큼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말 맞아요. 분위기 물씬 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정말 잊지 못한 추억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 솔무잇 오름제에서는 다른 부스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학년 분들은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며칠 전에 수능을 곧 앞두고 계신 선배님들을 위해서 수능 응원하는 활동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승빈 씨? 네, 곧 있을 수능 전날에 저희가 수능 응원을 하는데요. 포스트잇에 선배님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기도 하고 그걸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날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게 되게 기분이 묘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약간 울컥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선배님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7기 선배들의 수능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오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실력 잘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본인을 믿고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푼 것도 다 맞고 찍은 것도 다 맞아서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마지막인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남은 수원외고 생활 화이팅하고 모두 즐거운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수원외고 2학년 김시연, 김승빈, 김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외고 1학년 선예은, 조윤성, 정재윤, 김동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오신 곡은요, 원 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입니다. 원 디렉션은 영국 그룹이고요. 이 곡의 내용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모른다. 그래서 네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학교와 영화로 갈까요? 오늘 영화는 거울나라의 앨리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학교와 영화. 루이스 캐럴이 쓴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영화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속편격입니다. 감독은 제임스 보빈이고 음악은 데니 엘프먼이 맡았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배의 선장으로 지내온 앨리스는 런던에 돌아와 참석한 연회에서 나비가 된 압솔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울을 통해 이상한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들으실 OST는 앨리스의 테마곡입니다. 런닝 타임이 길어요. 그래서 앞부분 3분 정도만 들려드립니다. 앨리스는 하얀 여왕을 만나 위기에 처한 모자 장수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시간의 크로노스 피어를
훔쳐 과거로 돌아가 모자 장수를 구하려고 하죠. 하얀 여왕에 의해 아웃랜드로 추방되었던 붉은 여왕 또한 크로노스피어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앨리스는 붉은 여왕과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모자 장수를 구하기 위한 시간 여행을 하게 되죠. 극적으로 모자 장수의 가족을 구출하고 현실로 돌아온 앨리스는 엄마와 함께 배를 탑니다. 모녀간의 극적인 화해 장면에 나오는 OST 킹슬리 앤 킹슬리 듣고 오시죠. 거울 나라의 앨리스 사운드 트랙은 전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사운드 트랙을 작업한 데니 엘프먼이 맡았습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곡 Just Like Fire는 핑크가 참여했죠. 핑크는요, P-I-N-K가 아니고요, P 느낌표 N-K예요. 이 가수는 격렬하고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자, 엔딩곡 Just Like Fire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새 학기를 맞아 학습 코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교육도서관에서 소개하는 책은 교실 속 학습 코칭입니다. 김선자, 김현미, 백수연, 백선아, 이규대, 이효선, 최경산 선생님이 공저자로 참여하셨고요. 함께 교육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처럼 자신만의 삶을 빛나게 살아가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길이 있다고, 큰 길이 아닌 좁은 길도 가볼 만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학습 코칭은 공부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부모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 학기 우리 아이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이 책 교실 속 학습 코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하나 듣고 올까요? 노고지리 찻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교사들은 새 학기를 맞을 때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교사 못지않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새 학기를 기다리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할 텐데 새로운 학년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 다양한 생각이 아이들 머리에서 꼬리를 물죠. 교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학급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업무와 학년을 맡을 수 있을까? 이때만큼 많은 걱정과 설렘이 공존하는 때가 또 있을까요? 새 학기를 맞으려면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잘 챙기면 됩니다. 여유 있고 편안하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 준비에 바쁘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다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오늘 행복학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